저주받은 택시.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불빛 아래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그중 한 사람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전구는 오랜 시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그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운전사가 물었다.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가주세요. 정우는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다. 처음엔 평범한 택시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택시 안의 온도가 점점 떨어졌고 창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불안함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운전사님, 창문을 조금 열어주실 수 있나요? 공기가 탁한 것 같아요. 정구는 말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뭔가에 홀린 듯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전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 순간 택시는 갑자기 급커브를 틀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여긴 어디죠? 이 길은 제가 아는 길이 아닌데요. 정우는 물었다. 운전사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공포에 질린 정우는 더 강하게 문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택시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썩은 물고기 냄새와 비슷한 냄새였다. 전구는 코를 막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를 듣지 못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요? 도와주세요. 정우는 절박하게 외쳤다. 택시는 계속해서 좁은 골목을 달리다가 결국 버려진 창고 앞에 멈췄다. 운전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운전사는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구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의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운전사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정우의 얼굴을 향해 뻗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구는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고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 택시는 저주받은 택시였다. 이 택시에 타는 순간 그는 운명 지어진 것이었다. 운전사의 손이 그의 얼굴에 닿는 순간 정우는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버려진 창고 앞에서 한 택시를 발견했다. 택시 안에는 정우의 시체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넓게 떠져 있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이상한 냄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후로 그 골목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택시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택시를 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또 다른 피곤한 직장인이 그 택시에 올랐다. 그리고 그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저주받은 택시는 그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정우의 실종 사건 이후 사람들은 그 택시에 대한 소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도시에선 이제 밤에 택시를 타는 것이 무서운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에 지친 직장인이나 긴급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택시를 타기도 했다.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던 수연은 도로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택시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피곤함에 지친 그녀는 택시에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으로 가주세요. 수연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택시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안심하며 잠들기 직전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택시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다. 운전사님, 히터 좀 켜주세요. 수연은 말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창백함을 띠고 있었다. 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택시는 대답 대신 점점 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꺼낼 수 없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서 내리고 싶어요. 수연은 절박하게 외쳤다. 그러나 운전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운전했다. 택시 안은 점점 더 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택시는 결국 전구가 발견되었던 그 창고 앞에 멈췄다. 운전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삶의 흔적이 없었다. 그 순간 수연은 전구가 느꼈던 그 공포를 똑같이 느꼈다. 여기가 내 마지막이다. 운전사는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운전사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차갑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수연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 속에서 마지막 비명을 질렀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또다시 버려진 창고 앞에서 택시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수연의 시체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넓게 떠져 있었다. 경찰은 또다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사람들은 저주받은 택시에 대한 소문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택시를 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밤에 택시를 타지 않으려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그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택시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달리고 있었다. 그 택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절대로 그 택시에 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택시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